네, 여러분 그동안 기초 다지기 굉장히 열심히 잘 해주셨죠? 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재가 다 준비됐다는 가정하에 교재를 보면서 교수학습법부터 좀 차근차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할게요. 영유아 교수법의 이해 1. 네, 교재는 페이지 11페이지 펴주시면 되시고요. 아직까지 교재 준비 안 되신 분들 괜찮습니다. 네, 이론 내용 그냥 이 교환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세요. 자, 교육이란 인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자 문화권이죠. 한자 문화권. 교육이라는 단어는 한문으로 네, 어떤 한자를 쓰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학교 교자에 기를 육자죠. 기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즉, 인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말은 인간을 배움을 통해 성장시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이라는 것은 개념이 상대적으로 좀 포괄적인 반면에 이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인간을 성장시킬 것인가 그 방법, 메소드가 되는 것이 바로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법, 네, 최근에 종영한 드라마 제목이 방법이었죠. 저희 아기가 요즘 딱 8개월, 우리 전공 지식으로 배운 것들을 눈앞에서 보니까 너무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네, 지금이 8개월이면 뭐예요? 0에서 1세 단계죠? 네, 프로이트의 구강기, 그리고 뭐 삐아제이의 감각운동기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조건 막 다 입을 사용하거나 손으로 막 의미 없이 막 계속 두들겨 본다든지 비벼 본다든지 하는 아주 오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금 커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 집에 캐틀벨이라고 하는 그 애기용 악기가 있는데 그거를 양손에 들고 글쎄 계속 흔드는 거예요. 진짜 한 5분 넘게 흔든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더니 저희 신랑이 막 우리 아들 방법하는 것 같다고 누굴 죽이려고 그러냐고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별로 좋은 농담 아니죠.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방법은 여기서 말하는 그 웨이가 아니고 어떤 주술의 한 일종으로서 나온 말인데 어쨌든 네, 여러분들 너무 그동안 지루하셨고 교육과정 하시느라 힘드셨을까봐 제가 잠깐 농담을 좀 해봤습니다. 재미없죠? 네. 자, 즉,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과정 중 how to, 어떻게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수와 학습은 분리가 불가능하죠. 왜일까요? 교수의 주체는 흔히 말해서 교사 혹은 저의 직함도 뭐예요? 교수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을 교수라고 하죠. 그렇죠?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교수와 배우는 자 입장에서 학습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동시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즉, 상호 교류성의 통합적인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교수가 A라는 의도를 가지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는 이것을 B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교수 학습 과정에서 인간의 학습은 본인이 지니고 있는 개념, 본인이 지니고 있는 스키마, 지식의 도식, 그 틀 안에서 형성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수용 정도가 다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제 수업을 듣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각자 다 배경이 다르실 거예요. 사시는 지역도 다르실 수 있고 그동안 뭐 학창시절에 공부하셨던 습관이 다르셨을 수도 있고 유아교육 관련 경험이 또 다 다르시겠죠. 각각이 지니고 있는 경험에 따라서 네, 가르침의 어떤 받아들이는 정도가 매우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걸 언제 느꼈냐면 그 연수 가서 느꼈어요. 교사 연수에 가면 사실 교사 연수 프로그램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사실 굉장히 지루한 연수도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학부를 다닐 시절에 배웠던 전공들은 굉장히
훨씬 더 유능한 교수님들이 훨씬 더 화려한 교수 방법으로 정말 전공 지식들을 잘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꼬마였어요. 학부생 정말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학부 때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와닿는 게 없었어요. 맨날 유아교육 안 하고 딴 거 할 생각이나 하고, 네, 막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자아에 대한 고민이나 하고 별로 이렇게 학부 공부 열심히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 현장에서 좀 몇 번 깨져보고 아이들하고 생활하면서 좀 아이들에 대한 특성, 네, 문제 행동에 대한 어떤 좀 잘하고 싶다는 욕구, 학부모 관리 더 잘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좀 가진 채로 연수에 참여했더니 너무나 배울 게 많고 사실 학부 시절의 교수님들이나 학부 시절의 그런 전공 그 컨텐츠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와닿는 게 많더라고요. 즉, 교수자는 A라는 것을 가르치더라도 학습자의 마인드와 학습자의 태도, 그리고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이전 경험에 따라서 네, 다 그 배움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아교육에서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대집단 이야기 나누기를 했지만 A 유아와 B 유아가 받아들이는 내용은 달라요. 어떤 유아는 집에 가서 언어 전달을 굉장히 잘해요. 엄마, 나 오늘 유치원에서 봄에 피는 꽃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얘기했는데 엄마 혹시 벚꽃이 왜 벚꽃인지 알아? 뭐 이런 것들. 그런데 B라는 유아는 똑같이 대집단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벚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면 아무 생각이 없이 엄마 나 TV 볼 거야 빨리 틀어줘 줘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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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네, 굉장히 상반된 결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A라는 아이와 B라는 아이를 다룰 때에도 저희가 학급 내에서 네, 뭔가 활동을 전개할 때 접근하는 교수 방법이 조금 달라야겠죠. 아무래도. 네. 자, 학습은 교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학습은 교사의 가르침 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019 개정 누리과정 이쯤 되면 조금 지겨우실 법도 해요. 네, 제가 모든 수업에서 이번 올해부터 개정 누리과정으로 다 바뀌니까 열심히 교육부 자료 참고하셔가지고 수업 전개하세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누리과정이 탄생된 배경을 제가 교재에 실어놨어요. 왜 생겼냐? 그동안 일부 현장에서는 교사용 지도서에 의존해서 누리과정을 획일적으로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교사가 계획한 대소집단 활동 중심으로 교사가 제공하는 교수 자료 중심으로 운영이 돼서 유아가 자유롭게 주도하는 놀이를 실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정 누리과정이 탄생이 됐고 유아는 각자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스스로 놀이하면서 배운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유아는 주도성을 가지고 있죠. 주도성과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발성을 가지고 있어요. 유아의 놀이는 유아 주도성과 자발성을 가지고 있죠. 즉,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스스로 놀이하면서 배운다는 점에 주목을 해서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강조하는 것, 이것이 곧 유아의 놀이에 귀를 기울여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교육과정을 만들고자 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취지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11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의 하단 따라서 보시면요. 교수 학습은 획일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고요. 교사와 학습자의 지식, 태도, 가치관, 생활, 정서 등이 합쳐져서 개별적인 결과를 산출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수업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 장 넘기셔서 12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재 앞에 그 1번 챕터 맨 앞에 그냥 페이지는 안 나와 있는데 보면은 에피소드를 제가 좀 적어놨어요. 스승의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뵙는 제 소시적 선생님이 계십니다. 고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이신데 학창 시절 가장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었어요. 저 국사 선생님, 이거 제 얘기거든요. 국사 선생님이었는데 수업 시간에 그렇게 인생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꼭 그날, 근데 그 인생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그날 배울 그 국사의 교과의 교육 내용과 되게 연관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타 과목에 비해서 아직도 그분이 해주셨던 그분의 어떤 경험담과 관련된 해당 국사의 내용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막 영화 사도 같은 거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사도세자가 굉장히 익숙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 사도세자에 대한 설명을 본인이 불효를 저질러서 일어났던 일들에 빗대어서 막 설명을 해주셨는데 너무 재밌고, 네,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고 또 그분의 어떤 인품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제가 영향을 받아서 진지하게 역사교육과를 진학할까 고민을 한 적도 있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은 여러 가지 그 교수 기법 중에서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을 되게 잘하셨던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유아교사잖아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좋은 수업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자, 12페이지 보시면요.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교사의 자율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교사의 자율성을 매우 강조한다. 자, 여기에 반드시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게요. 교사 스스로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뭐 물론 어린이집 교사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뭐 제외하더라도 아마도 현장에 나가시면 초임 교사가 되실 텐데요. 이렇게 자율성을 다짜고짜 초임 선생님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우리도 놀잇감 중에 구조적인 놀잇감이 있고 비구조적인 놀잇감이 있죠. 어떤 게 더 갖고 놀기 어렵나요? 아이들 입장에서. 당연히 비구조적인 놀잇감이 갖고 놀기가 어렵죠. 자, 구조적인 놀잇감은 어떤 것들이 있죠? 자동차, 인형 등 특정 놀잇감이 그 놀잇감의 어떤 고유한 놀이 방식을 바로 따라 할 수 있게끔 제작된 놀잇감들이에요. 네. 자동차는 당연히 자동차 놀이를 할 수밖에 없겠고, 인형은 당연히 인형 놀이 할 수 있잖아요. 반면 비구조적인 것들은 뭐 예를 들면 블럭이라든지 점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딱히 특정 놀이를 하라고 정해져 있지 않은 놀잇감들이에요. 블럭놀이 하는 어떤 블럭들을 가지고 어떤 아이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자동차 놀이를 할 수가 있겠죠. 즉, 구조적인 놀잇감에 비해서 비구조적인 놀잇감은 한 단계 더 사고를 거쳐야 해요. 교육 계획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태까지 강조했던 단위 계획안 작성 되게 잘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수업을 잘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그 수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틀이 짜여져 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이 짜여진 틀을 최대한 좀 교사가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변화가 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오히려 기존의 누리과정에 비해서 몇 배의 노력을 해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사고하시고 어떤 놀이를 제공할 거고 어떻게 지도하실 거에 대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럼 좋은 수업을 할 수 있을까요? 자, 13페이지 보시면요. 좋은 수업이란 교사의 짜임새 있고 체계적인 설계에 맞춰 효과적이고 교육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며 학습자의 적극적이고 즐거운 참여와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배움과 이해가 일어나는 수업이다 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좋은 수업을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교재에 제가 나타냈습니다. 아, 네. 그 13페이지 보시기 전에 요거 표 하나 좀 잘 보세요. 좋은 수업에 대한 이해. 네. 자, 교육계획, 목표 설정, 교육 내용 선정, 교수 학습 방법, 평가. 이런 어떤 일련의 단계를요, 거치는데 이것은 환류가 돼요. 환류. 무슨 말이냐 하면 화살표가 위로 가는 듯 보이지만 사실 가장 위에 있던 것들이 다시 내려오기도 하죠. 수업 실천을 통해서. 즉 유아의 발달과 흥미, 개인차를 고려해서 교육을 일단 계획을 하고 그 다음 명확한 목표 설정을 하며 흥미와 호기심이 있는 내용과 적극적인 아이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장치들을 수업 내에 많이 마련해 놓고 질 높은 상호작용,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 수업 실행하시고요. 이때에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학기에. 아까 제가 국사 선생님 말씀드렸다시피 뭐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스토리텔링 기법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마련할 수가 있겠죠. 네, 이 부분은 제가 다다음 챕터에서
좀 더 다양한 방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중심 수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수업을 실천한 후에는 평가와 반성적 저널 쓰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교육 계획 단계로 돌아가게 되겠죠. 이러한 단계를 잘 거치는 것이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수업의 요건에 대해서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 우리 교재에는 13페이지부터 good design, good telling, good showing 해가지고 다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교사는요, good design입니다. 교사는 good design, 즉 계획을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짜놔야 된다는 거죠. 계획을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짜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유아와 교사는 서로 누군가는 good telling,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누군가는 good showing, 재미있는 거리들,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 아이의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자료들을 계속 보여주어야 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교사만 하느냐? 그렇지 않죠. 유아도 good telling, 자신의 반응을 보여주고 good showing, 자기가 아는 것들, 경험한 것들, 그리고 흥미로운 것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유아가 교사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또래들끼리 서로 good telling, good showing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므로 이 유아와 교사는 서로 모두 참여, 포함이 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유아는 아주 좋은 배움을 얻게 됩니다.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good understanding. 각각의 짜임새 있는 활동, 효과적인 의사소통, 효과적인 비언어적 의사소통, 그리고 유아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작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내용의 이해와 목표 도달까지 교재 한번 읽어보시면서 좋은 수업의 요건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교육 환경 내에 수업 목표가 설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하고 이 목표라는 것은 놀이 중심 교육 과정으로 바뀌었다 해서 지식, 기술, 태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 설정 분명하게 잘 해주시고 그 다음 유아 그리고 교사 간에 서로 내용, 어떠한 컨텐츠를 아이들에게 경험하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과 연구 끝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수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영유아 교수학습은요, 좀 특별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번에 왜 휴업 사태만 보셔도 아시겠죠? 어때요? 초중고 같은 경우는 원격 수업이 가능하죠. 저희 대학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전공 지식이 있잖아요. 교육 내용이라는 게 딱 있는데 유아는 어때요? 직접 만나서 놀이를 통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도록 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격 수업이라는 게 사실상은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저희 유치원도 지금 유튜브 채널을 하나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매주 이제 한 편씩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해가지고 학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그 제작한 콘텐츠는 신문지 공놀이를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 여러 친구들, 늘 푸른 친구들, 오늘은 신문지 공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
이렇게 막 편집해서 보여주고 실제로 놀이해보는 모습을 선생님들끼리 하셔가지고 가족 여러분들하고 우리 친구들도 재미있게 해봐요 하고 나중에 뭐 만나면 더 재밌게 놀아요 이러면서 동영상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의 컨텐츠, 놀이 방법을 소개하는 컨텐츠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우리 영유아 교수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타학년기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점. 왜냐? 명확한 교육 내용이라는 것이 사실상 정해져 있지 않고 또 한 가지 교수 방법에 있어서도 초등, 중등, 고등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 어떠한 차이가 있냐? 바로 이겁니다. 영유아 교수학습의 순환 과정은 인식, 탐색, 탐구, 활용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식부터 활용까지의 어떤 그 스텝을 밟는 단계가 아니라요. 이 활용은 다시 처음인 인식으로 환류가 됩니다. 네, 인식.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하여 사물이나 세상과 같은 현상에 대하여 경험하는 것. 탐색, 인간이 감각을 비롯한 다양한 수단으로 학습의 세부적인 구성 요소를 이해해 나가는 과정. 탐구, 영유아가 인식과 탐색의 과정에서 관찰하여 학습한 내용을 비교하고 분석해가는 과정. 활용, 영유아가 배우고 학습한 내용을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거나 새로운 상황에 적용시키는 것 정도로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재 15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인식, 탐색, 탐구, 활용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요거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각각의 그 순환 과정에는요, 교사의 역할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인식하기 단계에서는요, 아이들은 재미있는 놀잇감 혹은 친구,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뭐 자연 현상 등을 경험하고 흥미를 가지고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인식하고 참여하고 지각을 하죠. 이때 교사의 역할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 발달에 적합한 환경 구성하는 것, 새로운 물건이나 대상, 사람을 소개하여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문제나 질문을 제시하여 흥미를 유발하는 것, 관심과 호응을 보여주는 것 등이 있습니다. 탐색 단계에서는 정보나 자료 수집하기, 발견, 창조, 구성 요소 알아내기 등이 있고요. 교수학습 순환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 탐색 과정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역할은 관찰을 촉진하고 조장하기.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창의적 사고를 자극하는 발문입니다. 네. 특히 관찰을 촉진하고 조장하기 위한 발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과학교육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오감을 활용하기 관련된 발문입니다. 맛은 어떨까? 뭐 크기는 어떠니? 어떤 소리가 날까? 등등. 네. 그리고 탐색의 기회를 넓혀주고 지원하기, 적극적인 탐색의 기회 제공하기, 뭐 놀이로 확장시키기 등등, 뭐 개방적 질문하기, 열린 질문이라고도 하죠. 뭐 유아의 사고를 존중하기 등이 있습니다. 탐구 과정에서는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본인이 탐색한 것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비교하고 뭐 선수학습과 이전 경험과 관련시키고 조사하고 초점 맞추고 등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탐구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은 영유아 스스로 이해한 것을 개념화하도록 돕기 이하 것들이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활용 단계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을 경험하기,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 보기, 새로운 가설을 반복 적용해 봄으로써 지식을 정교화하기 등이 있습니다. 교수학습의 순환 과정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역할로는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매체나 기재를 제공하기, 영유아가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 보도록 돕기, 학습한 내용을 의미 있는 상황에 적용하기 등이 있습니다. 자, 영유아 교수학습에서 상호작용이 왜 중요할까요? 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수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교사와 유아 간의 서로 상호 관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아는 조금 더 잘 배울 수 있다는 점 잘 기억해 두세요. 이 부등호가 절대 교사가 더 크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네, 교사는 유아에게 배움을 제공하고 놀이 경험을 촉진하도록 하고 하는데 이때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아는 그 배움의 그 범위를 더 확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중심으로 한 상호작용보다 어때요? 교사 스스로도 굉장히 많은 브론펜부네너의 생태학적 관점 이론이 딱 떠오르는 표죠. 네, 교사는 교사를 중심으로 한 상호작용을 아주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유아의 배움이 촉진되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영유아를 위한 교수 학습 방법의 원리 제가 같이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교재 16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굳이 읽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PT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제목만 읽어 드릴 테니까 교재를 잘 읽어봐 주시고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성의 원리, 개별화의 원리, 다양성 및 융통성의 원리, 구체성의 원리, 탐색의 원리, 통합의 원리 이렇게